4 decades after its creation, Silicon Valley Bank was the 16th largest bank in the US. It took just a day and a half for it to fall apart. This is the second biggest bank failure that's ever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Once seen as a major tech banking player, SVB's stunning collapse spurred other bank closures, rattled global markets, and threatened the livelihoods of startups across the country. So, what went wrong?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은행이 수없이 파산하고 거대 금융기업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암호화폐를 통해 새로운 달러 패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 재편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Another U.S. bank in turmoil has received a lifeline tonight. Some of America's top lenders have deposited $30 billion. The legislation I'm signing today rolls back the crippling Dodd-Frank regulations that are crushing community banks, credit unions, nationwide. $350 Swiss. Wird dir wahrscheinlich nicht so toll werden hier. The first quarter GDP numbers, we got political spending, we got ECL. What was most important for you? David, I've been pointing. The bank doesn't have it, and it appears to have worked. It's an awful lot of money, and it shows things up a little bit. Markets heave the size of it. I think most importantly, depositors are looking on this thing. Things seem to be calmer now. 우리는 202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차례대로 파산했습니다. 자산 총액만 5,320억 달러.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의 총 자산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부유한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큰 신뢰를 쌓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의 자산 가치는 급락했고 고객들은 불안을 느끼며 대규모 예금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은행은 자산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개 은행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은행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 안에 사업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연준과 대형 은행들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현재의 이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워싱턴 뮤추얼,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미국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고 중소규모 지방은행은 파산 이후 글로벌 대형은행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더 엄격한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은행들이 더 많은 준비 자본금을 보유하고 사업을 의무적으로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Although the economy is growing again, too many people are still feeling the pain of the downturn. While a number of factors led to such a severe recession, the primary cause was a breakdown in our financial system. For years, our financial sector was governed by antiquated and poorly enforced rules that allowed some to game the system and take risks that endangered the entire economy.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규모 은행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e legislation I'm signing today rolls back the crippling Dodd-Frank regulations that are crushing community banks and credit unions nationwide. They were in such trouble. 이 법안으로 은행들이 더 적은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CEO인 그렉 패커는 이 규제 완화 정책을 위해 로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규제를 덜 받으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로비한 법안으로 인해 자신의 은행이 파산하는 결과를 겪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했으며 미국 금융규제 당국은 이후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결국 미국 은행들은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더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근시안적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은행의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중소규모 은행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팍웨스트뱅크업,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업 및 많은 미국 지역은행의 주식은 극심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 다른 대규모 인수행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시스템의 개편은 디지털 달러와 종합적인 금융 규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준비 단계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내 은행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6개에서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전체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소규모 은행을 인수하고 막대한 자본을 통해 유동성을 형성하여 변화의 과정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JP모건 체이즈의 관계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인수로 인해 은행의 순이자 수입이 한 해 동안 약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파산한 기업으로부터 대출 1,730억 달러, 유가증권 300억 달러, 예금 920억 달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인수는 JP모건의 전체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간 약 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P모건의 주가는 초기 1.2% 상승했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단기 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은행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JP모건은 각 지점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미국 인구의 70% 이상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전역에 새로운 지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이 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로 자산관리 운영이 확장되어 200명의 고문과 2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JP모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금융 구루 워렌 버핏과 그가 주요 주주로 있는 다른 대형 은행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한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다각적인 금융 생태계 조성이 가능했고 몇몇 은행은 사실상의 경쟁할 자 없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디지털 결제가 2025년 이후 어떻게 변할지를 다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통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 아닌 결제량은 약 42% 증가했으며 PwC와 스트레이트지엔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비현금 결제 금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 건에서 1.9조 건으로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는 거의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2025년까지 109%, 2025년부터 2030년까지 76% 성장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순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워렌 버핏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여 지역은행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there have been multiple calls between the billionaire and the Biden White House senior advisors in recent days, specifically about potentially investing in the U.S. regional banking sector. 2008년 위기 이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은행 투자에 회의적이었지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9년부터 은행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그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US 뱅커, 뱅크 오브 뉴욕 등의 5대 주요 주주 중 한 명이며 다른 은행들의 주식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에도 금융 부문에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은행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일은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유명한 버핏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은행 주식은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때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버핏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은행들이 가치가 하락하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 주주들에게 배분한다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준으로부터 받은 유동성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전체 인구의 56%가 $1,000의 비상금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일어난 거대한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신용금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그들을 대형은행의 생태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회적 등급 시스템의 신속한 구현과 디지털 토큰 형식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한 폭넓은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 유대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샘 알트먼은 자신이 계획 중인 월드코인의 생태계 확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o with that, we came up with a simple plan. And that plan didn't change much since then, and I don't think it will change much going forward. And it had 4 big steps. That's it. The first one was about building a proof of human system that can be deployed globally. It is fully anonymous. Then second, use that infrastructure to launch a digital token by giving ownership in it to eventually every human, and use that to get the network to critical scale. Then third, continuously scale and decentralize the network to then eventually, among many other great things that we hope this network will do, use it to make the benefits of AI accessible to everyone. 언론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다뤘던 2023년 소규모 금융위기는 실제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현대 IT 산업의 허브라 불리우는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은행들의 파산은 다음 세대 시장의 중추적 플레이어가 되어 기존의 지배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보유한 자본금을 동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대 IT 산업에서의 기술력은 곧 인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본금을 동결하는 조치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소은행들이 보유한 IT 기업의 부채를 소유하게 되는 일은 새로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닷컴 혁명 이후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자본 세력이 나타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협조적이었으며 일부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산업은 군사기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패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대산업혁명의 신화를 쓴 것으로 브랜딩된 몇몇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2024 미국 대선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명하며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됩니다. 알다시피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는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상원과 하원,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금융회사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들이 임명한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2023년 금융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금융위기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글로벌 금융회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